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2025학년도 이선화교육학 논술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오선미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수험 기간 내내 이선화 교수님의 교육학 강의를 계속 들었었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막 미숙하긴 하지만 선생님들과 뭔가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 사례를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러한 4가지 목차를 바탕으로 교육학 합격자 발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수험 기간 내내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숙하지만 또 사소하지만 저만의 교육학 공부에 대한 유용한 팁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같은 수험생이었던 입장으로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영어 과목을 합격하게 된 오선미라고 합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총 3년이고 과목은 영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제 시험 점수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초수, 재수, 삼수 3년 내내 이선화 교수님의 교육학 논술 강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초수 때 제 교육학 점수는 19점이 나왔고 전공 점수는 50점이 나왔습니다. 초수 내내 올인으로 공부하였고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교육학 점수가 15점이 나왔고 전공 점수는 55점이 나왔지만 그래도 1차에서 탈락하였고 역시 재수 때에도 올인을 하여서 1년 내내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수 때에는 교육학 점수를 총 17점, 33점을 받았고 전공 점수 60점으로 합격해서 1차를 커트라인으로 합격하였고 이때에는 2차까지 잘 해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최종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때에는 너무 지친 나머지 올인을 하지 못하였고 일병행과 교육학 조교로서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3년이긴 하지만 앞서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교수님의 강의를 1월부터 4월까지 그냥 맛보기로 들었었고 관광시험으로 교육학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광으로 시험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교육학 공부를 1월부터 4월 강의만 듣고 가서 본 시험이어서 이때 그래도 점수가 교육학은 17점이 나왔었습니다. 먼저 저의 수강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 때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1월부터 11월까지 풀커리로 수강을 하였고요. 재수 때에는 초수 때 이미 풀커리로 수강을 했었기 때문에 재수 때에는 그냥 9, 11월 모의고사 반만 수강을 하였습니다. 삼수 때에는 교육학 조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가지고 이선화 교육학 1월부터 11월까지 풀커리를 마찬가지로 초수와 똑같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공부 방법을 초수, 재수, 삼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교육학 공부와 전공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강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선화 교수님께서 초수생에게 맞춤화된 식으로 설명을 매우 쉽고 자세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선배나 주변으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였고 1년 내내 초수 때에는 교수님의 수업을 커리큘럼을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스터디랑은 맞지 않는 공부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따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그냥 교수님 수업을 매번 듣고 당일 복습으로 해서 1년 내내 초수 때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지 않은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혼자서 공부하고 암기하는 양을 늘리고자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하지 않고 혼자서 복습하고 혼자서 인출해보고 암기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는 교수님께서 교육학 이론의 기본과 그에 나아가서 3, 4월에는 심화 강의를 하시는
달입니다. 그래서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과정을 교수님 강의로 수강을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에 교수님의 강의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하루도 넘기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를 직강으로 들었고 바로 집에 가서 복습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제가 처음으로 교육학 기출 강의를 들었고 또 기출을 접해볼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함께 풀면서 이론 정리는 또 따로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교육학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실전 감각을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었고 또 이론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만 기출 강의도 효율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론서를 따로 정리를 하고 암기하면서 이론서를 총 5, 6월 동안 2회독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론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혼자서 인출도 같이 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에 교수님의 그 책 중에서 요약노트와 익히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따로 정리를 하면서 요약노트에서 빠진 부분을 이론서에서 찾아서 직접 요약노트에 정리를 하였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암기할 수 있는 익히를 활용하여서 교육학 이론 공부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실전과 비슷한 문제로 구성된 책을 내시면 그 강의와 함께 교수님의 직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유형별로 문제가 나오고 개념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이론을 함께 익히기도 하고 이때 실제 교육학 문제랑 유사한 형태로 나와서 실전 문제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본격적으로 익히고자 노력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론서를 2회독 마찬가지로 5, 6월과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인출 공부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약노트와 익히는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교육학 공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던 9, 11월을 저는 정말 알차게 보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험 포맷을 갖춘 시험지를 매번 직강에서 풀면서 진짜 직접적으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때 교육학 시험을 볼 때에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험이 진행되는구나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이론서를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초수 때 교육학 공부가 저 스스로도 1년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제 마음에 들게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학은 초수 때 총 1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해 시험이 암기 위주로 정말 이론서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던 시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결과를 보자면 암기 위주로 열심히 이론서 공부하고 교수님 수업을 따라갔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혼자서 암기하고 인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인 19점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학은 제 마음에 들게 잘 보았지만 전공에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수 때는 안타깝게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수 때 제 교육학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수에서 초수 1년을 보내면서 이미 초수 때 교수님 직강과 강의를 열심히 따라갔기 때문에 이미 제 스스로 이론과 기출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태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강의를 듣지 않고 1년 동안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했던 요약노트, 익히 그리고 이론서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저 혼자 공부를 한다면 뭔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뭔가 해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수 때는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와 같은 과목 혹은 다른 과목의 쌤들로 꾸려진 스터디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스터디 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론 공부를 해오자 라는 거를 스터디의 룰로 만들었고 또 그 전날에 공부를 진행하고 그 다음날에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여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식으로 인출 스터디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론 공부만 하는 것으로는 교육학 시험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9, 11월에는 이선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인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했던 이론 공부를 바탕으로 9, 11월에는 직접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공부했던 이론 강의를 적용해 볼 수 있던 시간도 되었고, 가장 3년 내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9, 11월이어서 저는 이때에는 교수님의 모의고사 강의를 선택을 해서 들었고, 그리고 플러스로 마찬가지로 이론서, 요약노트, 익히를 활용해서 개념과 이론에 대한 무한 반복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교육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만족할 만한 교육학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던 패망 요인이 그저 암기 인출만 열심히 했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플러스로 뭔가 개념에 대한 이론, 개념에서 배운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머릿속으로 유연하게 사고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어서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곰곰이 재수 시절의 교육학 공부를 보면서 활용 연습이 부족해서 아마 활용 문제에서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재수 때도 1차에서 탈락을 하고 생각한 결과 교육학에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공 점수는 나름대로 전공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전공 점수는 향상이 있었지만 교육학은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학에서 쌤들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교육학 공부는 꾸준함과 지속적임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과 함께 활용 문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삼수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수의 제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수 때에는 교육학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제가 조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육학 조교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학 공부를 더 꼼꼼하게 병행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수 때도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수님의 교육학 논술 강의 커리큘럼을 전적으로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초수 때랑은 다르게 교수님의 풀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3, 4월부터 저는 스터디원분들과 함께 인출 스터디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게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잘 따라감과 동시에 인출 스터디를 다른 스터디원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삼수 때도 매주 월, 화에 교육학 강의를 직강으로 듣고 당일 복습으로 무조건 그날 배운 개념을 암기하고 복습하려고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 때는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암기하고 제가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전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에 조금 주력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 공부와 암기 공부를 함께 열심히 병행을 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대비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의 월별 커리큘럼을 토대로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4월에는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기본 이론 그리고 또 기본 이론에서 나아간 심화 강의를 진행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강으로 들으면서 풀커리를 따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당일 복습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일 복습을 하지 않으면 만약 당일 복습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하려고 하면 교수님의 강의에서 배웠던 걸 자꾸 까먹게 되고 뭔가 복습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삼수 때에도 무조건 당일 복습 룰을 꼭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론을 꼼꼼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 6월에는 재수 때는 듣지 않았던 기출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기출을 초수 때에 이어서 삼수 때에 들으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했고 뭔가 이론을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기출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기출이 이런 식으로 또다시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강의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저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공부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론은 또 무조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서를 인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2회독은 최소 2회독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인출 스터디의 장점이 뭔가 스터디 원분들로부터 배울 것도 물론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공부의 강제성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인출 스터디를 딱 이날에 해놓자 라고 정해두고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공부의 강제성이 부여가 돼서 더 공부를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땐 기출에서 배웠던 내용을 익히에 조금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출에서 교육학은 기출이 다시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은 익히에 정리해놓고 이를 따로 암기하면서 이론서 공부를 같이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마찬가지로 활용 문제 대비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수 때 저는 활용 문제를 많이 연습하지 못한 게 조금 후회가 됐어서 이때 7, 8월부터는 활용 문제를 조금 더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운 개념을 활용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 라는 뭔가 활용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었던 것 같고 교수님께서 막 활용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활용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서는 항상 그렇듯이 2회독을 최소 하려고 했고 인출 스터디도 함께 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삼수의 9, 11월은 바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직강을 들으면서 다른 이제 선생님 분들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저는 실전 감각을 가장 많이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쌤들도 무조건 9, 11월 강의는 함께 직강에 나와서 문제를 풀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론서를 스스로 암기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에도 이론서를 시험 때까지 무한으로 반복하면서 최대한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저는 삼수 때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 이때에는 활용과 인출이 적절하게 나온 문제의 형태로 나온 해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인출 문제는 당연히 다 맞췄고 활용 또한 나름대로 제가 배운 이론을 활용해서 잘 썼었기 때문에 교육과 점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저 자신을 믿고 활용과 인출, 문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써내려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제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온 해였습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1차 때 교육학 점수의 덕을 많이 봐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고 2차도 무난하게 통과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팁은 아니고 아마 합격하신 쌤들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쌤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히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익히에 많은 이론 전부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정리된 아주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뭐 길을 갈 때도 이 키를 들고 다니면서 뭐 외우거나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키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 키라는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항상 교육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활용 문제는 활용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꼼꼼한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쌤들도 1년 내내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이론서를 절대 빼먹지 마시고 항상 암기, 인출 요 프로세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론의 바탕을 다지신다면 어떤 활용 문제가 나와도 전부 다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학 공부는 저는 과하게 한다기보다는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에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전공 점수가 배점이 더 크니까 전공 점수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너무 과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꼼꼼하게 조금씩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시간은 전공 점수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교육학은 꾸준하게 가지고 가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교수님 말씀을 정말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교수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교수님 말대로 공부하면 절대 교육학 점수는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삼수 때에 강하게 들었던 생각인데 교육학 공부는 사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생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가져가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그때 외우고 그때 바로바로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간단하게 복습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요 5가지 유용한 팁을 가져가셔서 선생님들께서도 올해는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이었던 입장으로서 쌤들께 위로와 조언 그리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3년이라는 공부를 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정말 힘들었고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교수님의 교육학 논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공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쌤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저는 쌤들이 공부하시는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냅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교사의 꿈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들도 너무 공부라는 그런 것에 막 우울하게 빠지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우리는 합격하러 시험을 향해 가는 여정이 합격하러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합격하러 가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의 멘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선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위로도 많이 받고 행복감도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교수님은 추운 임고생의 긴 터널에서 따뜻한 손난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교수님과 상담을 할 때에도 저는 이러한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교수님은 질문을 하시면 정말 제가 1을 질문했을 때 10의 답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뭐 마음적으로 힘들 때나 혹은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나 언제든지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질문을 하면은 정말 자세하고 따뜻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합격이라는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기뻤고 지금도 적응하는 중이긴 하지만 교사가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것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전공 점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합격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나라에 계시는 이 모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인고생분들께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